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이 전 세계의 두통거리로 떠오르면서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펼쳐왔던 정책들이 결국 중국 경제를 최악으로 몰고 갔고, 여기에 정치적 스캔들까지 겹치면서 시 주석이 과연 중국을 이끌고 갈 능력이 있긴 한지 의심스럽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Y타임스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테러리즘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명한 미국 탱크인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발간된 차이나 브리프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제3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향한 충성분자들로 내각을 꾸렸지만 그들이 지금 중국이 처한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차이나 브리프는 특히 이 글에서 시진핑 주석이 잘못하고 있는 4가지 영역을 거론하면서 시 주석은 자신의 유명한 저서인 중국의 거버넌스라든지 지난 7월에 자신의 이름으로 표현했던 수자원 관리에 관한 중요 담론에 담겼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르게 현실 정치에서 말도 안 되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서 보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평가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차이나 브리프가 시진핑의 잘못된 정책으로 주목한 4가지는 사실상 지금의 중국 상황을 만든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차이나 브리프가 지적한 시진핑의 실책 첫 번째는 최근 허베이성을 강타한 끔찍한 폭우와 홍수로 약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최소 30명이 사망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통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짚었습니다. BBC가 지난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한 피해는 14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 베이징과 주요 산업 도시인 텐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들 도시와 가까운 저수지와 배수로의 수문을 예고도 없이 개방을 해서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허베이성 당서기인 리펑은 수도 베이징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가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해 많은 중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수도 베이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대신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주변 지역들은 쑥대밭이 됐고 엄청난 인명피해까지 겪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들을 구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국정을 책임지는 시진핑 주석은 피해 현장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이후 해변 휴양지 메이다이호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재해를 대하는 시진핑 주석 및 공산당 정부 책임자들의 태도는 코로나 팬데믹을 대하던 당 핵심의 태도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지나치게 강력한 대응을 했었던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7일에는 대뜸 전면 통제를 해제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었죠. 그랬던 그들이 이번 홍수에는 아무런 대응도 대책도 세우지도 않았고 관심도 전혀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나 브리프가 제기한 시진핑 정부의 두 번째 문제점은 친강 외교부장의 실종과 해임,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핵심 부대인 로켓군 사령관 등의 해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친강 외교부장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시진핑 주석의 핵심 측근이었음에도 갑자기 실종되었고 결국 왕이 위원이 다시 외교부장으로 임무를 맡는 총극을 빚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 정부가 친강의 실종과 해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지난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친강은 왕이와 쉐펑 주미 대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사실상 내부 갈등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지도부는 이런 내부 갈등을 전혀 조율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강과 내연의 관계였던 홍콩 봉황TV의 뉴스 아이콘인 푸샤오텐이 중국과 미국의 이중첩자이며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미국 정보기관에 유출된 기밀중 일부가 친강으로부터 유출되었을 수 있다 하는 추측도 제기됐습니다. 이 문제가 로켓군 사령관이었던 리 차오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홍콩의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리 차오의 아들도
미국 당국에 로켓군 관련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있었고 류이차오 사령관은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아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중국계 매체인 싱타오 신문은 지난 10일 로켓군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숙청은 2015년 말 시진핑 주석이 지시한 것으로 시 주석이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력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인민해방군 장교들이 부패하고 당과 시 주석에게 불충실하며 외국 정보기관의 침투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류이차오를 비롯한 로켓군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해임되고 대신 지난 7월 31일 그 자리에 해군 부사령관인 왕우빈 장군을 인민해방군 사령관으로 또 공군 베테랑 쉬성 장군을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으로 임명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이들 모두 로켓군과는 전혀 무관한 전문 지식도 없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시 주석이 과연 군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지 다시금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확인되지만 가장 전문적이어야 될 군부의 인사마저도 능력이나 통솔력 등이 아니라 충성심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시진핑의 지도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나 브리핑은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반간첩법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 바로 친강 및 류이차오 사건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차이나 브리핑은 시진핑 주석의 행정 수행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제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무원과 공산당 간에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행정이 중복되고 또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국무원, 그러니까 중국 내각과 경제를 돌보는 것이 주된 책임인 리창 총리의 권한은 중국 공산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중앙재정공작위원회, 또 중국 공산당 종합심화개혁위원회 간에 이 사실상 정책 조율도 되지도 않고 서로 엇갈릴 때도 많아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최고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중국 공산당의 중앙외교위원회하고 기본적으로 정책 집행 기능을 가진 중앙정부 단위인 외교부 사이에서의 혼선도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선은 친강 전 외교부장의 능력 부족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주석은 친강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목표 중 하나인 유럽 주요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미국과 EU 사이에 쐐기를 박는 그런 작업에 실패한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지금 당장 중국이 처해 있는 경제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중국 경제는 시 주석의 모호한 정책 결정 능력이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나 브리핑은 2012년에 취임한 시진핑은 경제 기본 구조, 그러니까 주로 수출, 소비자 지출, 정부 투입, 특히 인프라 및 부동산의 세 가지 수단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 같이 가계 소비가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중심이 된 경제 체제가 이젠 구제불능의 경제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제야 민간 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국영기업 중심 경제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경제 체제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다 시진핑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중국 위기는 시진핑 때문에 빚어진 참사입니다. 급기야 중국의 경제인들조차 시진핑 주석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버렸다 하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의 베테랑 경제학자이자 국무원 고문인 정육래는 상당수의 비국유 기업이 탕핑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그러니까 확장 계획에 대한 자금 투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만을 품은 다른 민간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중국 경제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가망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이 당국의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사회주의적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이념적 집착을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 차이나 브리프의 결론이었습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